시청자, 한미연합훈련 축소. 정말 김정은 때문인가?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을 줄이려는 진짜 이유는 김정은입니까? 아니면 이란 전쟁과 중간선거에서 빠져나갈 새로운 출구를 찾고 있는 겁니까? 겉으로만 보면은 답은 단순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들었습니다. 훈련이 북한에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익숙한 그림입니다. 트럼프가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김정은과 다시 대화의 문을 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얘기를 하던 트럼프의 입에서 갑자기 이란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한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른 나라를 보호하고 있는데 정작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나라들이 나서지 않는다는 불만도 내비쳤습니다. 북한 문제를 풀다가 호르무즈 개선서가 날아온 셈입니다. 좀 묘하죠. 그래서 이 사안을 단순히 대북 유화 제스처 하나로만 보면 그림의 절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층으로 보겠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카드를 꺼냈는지. 둘째, 왜 북한과 이란 그리고 한국에 대한 동맹 비용 문제가 한 문맥 안에서 연결됐는지. 셋째, 이 모든 것이 미국 국내 정치와 중간 선거라는 시간표 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서둘러 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훈련 축소 그 자체보다 한미 동맹의 군사적 수단이 어느 순간 협상 카드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먼저 표면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크게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는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이 오랫동안 한국과 함께 이런 훈련을 해온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도 했습니다. 미국이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고 북한에 적대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의 군사훈련을 설명하면서 상대국 지도자와의 개인적 관계를 이유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군사훈련은 원래 작전 계획, 지휘체계, 병력 숙련도, 위기 대응 능력을 맞추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장치가 나는 김정은과 사이가 좋다는 정치적 관계와 한 문장 안에서 연결되기 시작하면 군사적 결정과 정상 외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여기에 두 번째 카드가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요청에 반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문제는 핵심 정보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언제 답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답했는지,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대화가 진행됐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반응이 연합훈련 축소 지시보다 앞선 것인지 뒤에 나온 것인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만약 김정은의 반응이 먼저였고 트럼프가 그 뒤 훈련 축소를 꺼냈다면 이미 열린 대화의 틈을 넓히려는 조치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훈련 축소를 먼저 던진 뒤 북한의 반응이 왔다면 훈련 카드를 사실상 협상 유인책처럼 활용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어느 쪽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트럼프가 두 사건을 정치적으로 연결해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세 번째 카드가 등장합니다. 한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는 데 큰 돈을 쓰고 있다며 미국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동맹들이 나서지 않는 상황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한 대화의 흐름 속에 올려놓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걸 그대로 놓고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말 훈련 축소의 핵심 동기가 오직 김정은과의 대화라면 왜 이란과 한국의 역할,
그리고 미국이 부담하는 방위 비용이 동시에 등장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사건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북미 대화라는 외교 이슈와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군사 이슈,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중동 이슈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거래 언어로 묶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쉬운 해석은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만남을 위해 군사적 긴장을 낮추려 한다는 겁니다. 이 해석은 완전히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트럼프는 첫 집권기에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연합훈련 일부를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움직인 전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판문점 회동 당시 김정은과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다시 올리며 두 사람의 관계가 좋다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그러니 또 한 번의 정상외교를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답이 나온 것 같죠. 훈련을 줄이고 김정은에게 신호를 보내고 북미 대화를 다시 열려는 것. 설명이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으로는 이란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과거와 현재를 구분할 필요도 있습니다. 2018년의 훈련 중단 또는 조정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직후라는 뚜렷한 외교 이벤트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적어도 정상회담이 열렸고 그 다음에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조치가 나왔다는 시간 순서가 비교적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된 상황은 다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반응했다고 말하지만 그 반응의 시점과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고 실제 훈련 규모나 일정이 얼마나 바뀔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과거와 닮았지만 외교적 교환의 구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훨씬 더 불확실합니다. 이 차이는 한국에 중요합니다. 훈련 조정이 상호적인 긴장 완화의 일부라면 서울은 무엇을 얻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행동 자제, 대화 재개, 연락채널 복원처럼 대응 조치가 따라온다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구체적인 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훈련 카드만 움직인다면 계산이 어려워집니다. 한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건 훈련을 줄였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무엇을 받고 무엇을 내주는지 알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또 하나 봐야 할 건 메시지의 수신자가 한 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관계가 좋다고 말할 때 그 말은 평양만 듣는 게 아닙니다. 서울도 듣고 워싱턴의 의회도 듣고 미국 유권자도 듣습니다. 평양에는 대화 신호가 될 수 있고 서울에는 정책 변화 가능성을 알리는 압박이 될 수 있으며 미국 국내에는 자신이 전쟁이 아니라 협상을 할 수 있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서로 다른 청중에게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 외교의 언어와 동맹 정책의 언어를 분리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은과 개인적으로 잘 지낸다는 말이 북미 대화 재개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 관계가 동맹의 군사 태세를 결정하는 충분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정상 간 신뢰는 외교로 움직이는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동맹의 작동 원리는 특정 지도자들의 친분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북한과 대화를 준비하는 장면에서 한국의 이란 지원 문제가 튀어나옵니까? 왜 주한미군과 동맹 보호 비용이 함께 언급됩니까? 왜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는데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곳에서 충분히 돕지 않는다는 식의 불만이 같은 시점에 제기됩니까? 바로 여기서 훈련은 더 이상 훈련만이 아니게 됩니다.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 보죠. 서울 입장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집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 반복해서 맞춰보는 소방훈련과 비슷합니다. 화재가 나지 않게 하는 게 최선이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자 어디로 움직이고 어떤 장비를 쓰고 누가 지휘할지를 맞춰두는 겁니다. 그런데 워싱턴에서는 어느 순간 이 소방훈련의 횟수와 규모가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동맹 레버리지입니다. 훈련을 더 하느냐 덜 하느냐는 원래 군사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북한의 군사 움직임, 한국군과 미군의 대비 태세, 작전 환경, 비용, 외교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하죠. 그런데 그 결정이 한국이 이란에서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느냐,
우리가 한국을 보호하는 데 얼마를 쓰느냐, 김정은과 내가 얼마나 잘 지내느냐와 함께 언급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군사훈련이 독립된 안보수단이 아니라 여러 현안을 묶는 패키지 거래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식 동맹관에서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정성입니다. 미국이 얼마나 부담하고 있느냐, 동맹이 얼마나 기여하느냐, 미국이 제공하는 보호에 비해 상대가 무엇을 돌려주느냐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논리는 이해하기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설명하기도 쉽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주는데 저쪽은 무엇을 해주느냐, 한 문장이면 됩니다. 하지만 안보동맹은 호텔 숙박비처럼 매번 영수증을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떤 동맹은 특정 지역에서 더 많은 군사적 기여를 하고 어떤 동맹은 기지와 정보, 물류, 외교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반도처럼 군사적 긴장이 상시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한국이 중동에 병력을 보낼지 여부와 한미연합훈련의 규모가 반드시 같은 저울 위에 올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의 대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한미양국이 연합방위 태세와 훈련 문제를 긴밀히 조율해 왔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사안을 공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시에 트럼프와 김정은의 우호적 관계가 실제 북미 대화로 이어져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내놨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 안보 상황과 국내법 절차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 입장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서울은 북미 대화의 기회 자체를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낮아지고 대화가 재개된다면 한국에도 분명한 이익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대화의 대가가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불확실성으로 돌아오거나 한반도 안보 문제가 전혀 다른 지역의 군사적 요구와 맞교환되는 구조가 굳어지는 건 경계해야 합니다. 외교의 문은 열어두되 안보의 가격표를 다른 전쟁에 붙이지 않는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도에서는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고 전합니다. 훈련을 줄이면 북한군이 받는 부담을 낮춰줄 수 있고 그 결과 북한이 다른 지역에 더 많은 군사적 여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주장은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한쪽은 긴장을 낮추면 안전해진다고 말하고 다른 쪽은 억지력이 약해지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정파 싸움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군사적 억지와 외교적 완화 사이에는 늘 이런 긴장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둘 중 하나를 택하는 게 아니라 훈련 축소가 실제 대화와 상호 조치로 연결되는지 아니면 한쪽만 먼저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가 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로 큰 질문이 나옵니다. 왜 지금입니까? 보도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정치적 부담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 에너지 가격 상승, 전쟁 비용, 여론 악화가 트럼프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TV가 인용한 이코노미스트와 유고부 조사에서는 트럼프의 국정수행 평가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고 외신들은 이란 전쟁과 경제 문제가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곧바로 트럼프가 이란에서 시선을 돌리려고 북한 카드를 꺼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정치적 동기는 본인이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완벽하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인에게는 언제나 의제 전환의 유인이 있습니다. 특히 전쟁, 물가, 비용처럼 유권자의 체감이 강한 문제가 악화될 때는 새로운 외교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이란과 북한을 비교해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이란은 전쟁입니다. 비용이 듭니다. 유가가 오릅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계속됩니다. 끝나는 시점도 불투명합니다. 반면 북한은 정상회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악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가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쟁 뉴스보다 정상회담 사진이 선거 포스터에는 훨씬 다루기 쉽긴 합니다. 물론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트럼프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점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실제로 북미 대화를 다시 여러 성과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외교적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동에서 집중되는 부정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목적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외교적 성과를 진심으로 추구하면서 동시에 국내 정치적 이익도 얻으려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정치에서는 오히려 이런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김정은 때문인가 이란 때문인가는 사실 너무 좁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은과의 대화 재개, 이란 문제에서 동맹국에 대한 압박, 미국의 방위비 부담, 중간 선거를 앞둔 국내 정치적 필요가 동시에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동에 하나의 동기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정치의 실제 작동 방식을 놓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 이 사건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결국 트럼프가 줄이려는 건 훈련의 규모일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커지고 있는 건 동맹을 거래 카드로 보는 정치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은 미국에도 딜레마입니다. 트럼프가 훈련을 줄여 북한을 대화로 끌어낸다면 유연성이 효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북한의 실질적 대응 없이 훈련만 약화됐다는 인식이 커지면 미국 내부에서도 동맹 관리와 억지력에 대한 비판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보도에서도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쪽에서 반대 목소리가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은 서울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외교적 판단도 시험하는 선택입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축소가 아니라 교환입니다. 무엇을 줄였는가 보다 무엇과 바꿨는가를 봐야 합니다. 북한의 공식 반응이 있는가, 군사적 긴장 완화가 상호적으로 진행되는가, 대화 일정이 구체화되는가, 한국과의 사전 조율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이 네 가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화려한 정상 외교의 이미지와 실제 안보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단순한 찬성과 반대가 아닙니다. 무조건 훈련을 지켜야 한다고만 하면 대화의 공간을 스스로 닫을 수 있고, 반대로 정상회담 가능성만 보고 모든 조정을 받아들이면 억지력과 협상력을 동시에 이룰 수 있습니다. 필요한 건 조건부 유연성입니다. 긴장 완화 조치에는 상응 조치를 요구하고 외교적 기회에는 적극적으로 들어가되 한반도 방위와 무관한 요구가 자동으로 연결되는 순간에는 선을 긋는 방식입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한미 동맹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여러 전장을 동시에 계산하지만 한국의 핵심 안보 무대는 한반도입니다. 워싱턴에게는 중동, 유럽, 인도 태평양이 하나의 글로벌 포트폴리오처럼 연결될 수 있지만 서울에게 한반도 억지력은 여러 카드 중 하나가 아닙니다. 바로 생존과 직결된 기반입니다. 같은 카드를 바라보더라도 두 나라가 느끼는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동맹이니까 따라가야 한다거나 미국이 압박하니까 거리를 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결론은 모두 부족합니다. 동맹은 필요하지만 동맹 안에서도 이해관계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동맹일수록 어디까지 공동이익이고 어디서부터 각자의 국가 이익인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협력은 쉽게 거래로 바뀌고 거래는 쉽게 불신으로 바뀝니다. 이 한 문장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이제 관심은 이번 훈련이 몇 % 줄어드느냐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이 향후 한미연합훈련, 주한미군 방위비 대북협상, 중동에서의 한국 역할을 서로 연결된 카드처럼 다룰 것인지입니다. 만약 이런 방식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매번 다른 지역의 미국 전략과 한반도 안보를 함께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편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훈련 조정이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고 북미 대화를 재개시키며 군사적 긴장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면 그건 한국에도 의미 있는 외교적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남북
북미 대화의 틈을 넓힐 수 있다면 활용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친미냐 반미냐 트럼프를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의 문제로 줄이면 본질을 놓칩니다. 한국 입장에서 중요한 질문은 훨씬 현실적입니다. 미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핵심 안보 자산이 어떤 조건에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쓰이는 것인지, 중동에서의 군사적 요구와 연결되는 것인지, 방위비 협상과 묶이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 국내 정치의 시간표에 따라 흔들리는 것인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지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김정은이 트럼프의 대화 요청에 실제로 어떤 형태로 반응했는지 북한 측의 공식 신호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일정과 규모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정치적 메시지 수준에 머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미국이 한국의 이란 또는 호르무즈 관련 역할과 한미안보 현안을 계속 연결해 언급하는지 봐야 합니다. 넷째,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서울이 단순한 관전자에 머무는지 아니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조정자로 들어가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정은 때문이냐 이란 때문이냐. 이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조금 좁았습니다. 중요한 건 트럼프가 한반도, 중동, 동맹 비용, 국내 정치를 하나의 큰 협상판에서 동시에 보고 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그 협상판에서 한국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직접 가격이 매겨질 수 있는 이해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해야 할 일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대화의 기회는 활용하되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 요소가 다른 지역 현안과 자동으로 맞교환되지 않도록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되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역할과 감당해서는 안 되는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북미 대화가 열린다면 그 공간을 한반도 긴장 완화로 연결해야 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한국의 안보 선택권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평화의 입구가 될지 아니면 더 큰 거래 정치의 시작이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볼 때 훈련 일정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의 반응, 미국의 이란 전략, 동맹 비용 논리, 그리고 중간선거라는 4개의 시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만약 한미연합훈련이 앞으로 북한과의 협상뿐 아니라 이란, 방위비, 미국 국내 정치까지 연결되는 카드가 된다면 한국은 과연 어디까지 동맹을 믿고 어디서부터 자신의 선택지를 만들어야 할까요? 이 흐름이 실제 북미 대화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또 다른 동맹 압박으로 번지는지 계속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적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